2022년에 처음으로 주담대를 출시했던 카카오뱅크는 그 당시 이제 주담대 잔액이 2022년에 1조 1,96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잔액을 2025년 3분기에는 13조 4,150억 원으로 11배 가량 늘렸습니다. 엄청 급증시킨 거죠. 네. 같은 기간 이제 일반적인 이제 가계한테 대출해준 가계대출 잔액은 27조 7,990억 원에서 42조 4,630억 원으로 14조 6천억 원 정도 늘었는데요. 네. 3년 동안 늘어난 가계대출 잔액의 대부분이 주담대다. 그러네요.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이승아 기자입니다. 설립 6년 차를 맞는 토스뱅크가 주택담보대출의 연내 출시를 본격 예고했는데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주담대는 은행의 수익을 책임지는 핵심 캐시카우입니다. 토스뱅크는 2020년에 출범한 후발주자인데요. 카카오뱅크, K뱅크와 달리 현재까지는 주담대를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토스뱅크의 주담대 출시가 인터넷 은행, 더 나아가 전체 은행권의 경쟁 구도를 흔들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이 될 수 있을지에 홍선표 기자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먼저 토스뱅크가 이제 주담대를 본격적으로 취급하겠다고 이제 예고를 했는데요. 예, 먼저 예. 기본적인 팩트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토스뱅크가 연내 그러니까 26년 내에 주담대를 출시한다는 게 좀 사실인가요? 직접 확인해 보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 토스뱅크는 최근 그 연내 출시를 목표로 주담대 상품 출시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토스뱅크 담당자에게 네. 직접 확인한 결과 연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맞다는 네. 그 확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토스뱅크 관계자가 저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네. 현재 연내 출시를 목표로 주담대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을 마치는 대로 주담대 상품을 출시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선 확실한 일정을 못 박아 말씀드릴 수 없는 거는 시스템 개발 일정의 변동 가능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개발 과정의 그 변동 가능성 때문에 네. 뭐 상반기가 될지 하반기가 될지 이렇게 정확히 일정을 확정하지 못할 뿐 그 연내에 출시하는 거는 네. 맞다 이런 대답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은행에 있어서 이제 주택담보대출을 출시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단순히 취급하는 상품 하나가 늘어난다는 그런 개념은 또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이슈인 거는 맞는 것이죠.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업계에서는 이제 토스뱅크가 지금 현 시점에 주담대를 내놓는 게 카카오뱅크와 K뱅크의 사례에 비춰볼 때 매우 자연스러운 그런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주담대는 이제 뭐 승아님도 잘 아시겠지만 주택이라는 굉장히 안정적인 그 담보를 갖고 있는 데다 그렇죠. 건당 대출 금액도 높아서 이자 수익이 굉장히 큰 상품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은행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안겨다주는 그 효자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중 은행들의 경우 전체 가계 대출에서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기업이 아닌 일반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네. 그 대출에서 절반 이상은 그 주담대다. 뭐 그럴 수밖에 없죠. 맞습니다. 집이 다 네. 몇 억씩 하니까. 그 2017년에 출범한 카카오뱅크는 출범 6년 차이던 2022년에 그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그 시장에 내놨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뱅크는 그 주담대를 내놓은 지 3년 만에 주담대 대출 규모를 11배가량 급증시키면서 굉장히 그 은행 자체가 빠르게 성장했고요. 네.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뱅크보다도 더 이르게 2020년에 담보를 아파트로 한정한 비대면 아파트 담보대출을 출시한 이후 그 다음부터 이제 담보 유형을 뭐 연립이라든지 다세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장시켜 나가면서 이제 주담대 상품의 그 취급을 네, 늘렸다 이렇게 그러네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도 한 대출 규모가 11배가 예, 그렇죠. 급증했다고 3년 만에 하면은- 11배가 네. 있으니까 엄청나게 늘은 거죠. 그래서 취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인터넷 은행들이 예, 예. 다들 이런 효자 상품인 주담대를 출범한 지 몇 년이 지나서야 내놓는 이유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집이라는 든든한 이제 담보가 있어서 예, 실행하기가 그렇게 어려운 대출은 아닐 거고 기존에도 많기 때문에 특별히 차이점이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엔 단편적으로 드는데 그게 예. 아닌가 봐요. 일단은 좀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주담대는 약간 출범한 지 막 기가 엊그제 출범한 네. 그런 신생 은행들도 막 처음부터 무작정 도전할 수 있는 상품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만기가 수십 년에 달하잖아요. 뭐 30년도 그렇죠. 있고 옛날에는 네. 막 그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0년 만기 거의 이런 상품들이 어. 있었는데 이런 장기 대출 상품인 만큼 기간이 긴 만큼 리스크 관리 시스템과 역량도 그만큼 더 이제 높게 요구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주담대 상품을 이제 무리 없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담보물을 이제 확인하고 평가하고 그리고 권리 관계를 검증하고 장기적인 그 방금 말씀드린 그 긴 만기 기간 동안에 리스크를 관리하고 또 이제 채권이 이제 미회수됐을 경우 그 미회수 채권에 대한 추심 역량을 갖추는 등의 여신과 이제 담보 관리 시스템을 사전에 잘 갖춰놔야만 합니다. 그렇네요. 그렇기에 보통 이제 신생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는 이제 뭐 신용대출 있잖아요. 네.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제 만기가 짧은데 네. 단기 대출 중심의 신용대출로 역량을 쌓아나간다가 차츰 이제 뭐 전월세 대출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부동산 관련 대출 쪽으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적이고 담보대출이 주담대로 나아간다. 이런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토스뱅크도 역시 처음에는 신용대출로 시작해서 그렇죠. 이제 전월세 대출로 진출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보통 이제 뭐 이런 데들이 처음에는 막 비상금 네. 대출이니 뭐니 예. 해갖고 맞습니다. 약간 그게 다 신용대출이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이런 걸 시작했는데 토스뱅크 역시 정확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네. 그런 코스를 따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그런 이제 신용대출 위주로 상품을 운영하다가 2023년에 처음으로 이제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품을 내놨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전세대출 역시 그 보증기관이 발급한 뭐 SGI 서울보증이니 뭐니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런 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로 그 보증서를 담보로 그렇죠. 갖고 네. 대출이 이루어지는 그 담보대출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토스뱅크가 직접 밝히는 이유도 궁금한데요. 이번에 주담대를 출시한 이유에 대해서 토스뱅크 측에서는 뭐라고 이제 하던가요? 야, 일단은 뭐 돈을 많이 벌려고 하시는 건데 그걸 또 약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네. 토스뱅크 관계자분한테 들은 건데 주택담보대출은 고객의 금융생활에서 가장 비중이 크고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번 출시를 통해서 고객의 금융 편의성을 완성하는 것은 물론 토스뱅크의 수익 고주를 다변화해 경영 안정성을 한층 강화하고자 합니다. 특히 담보가 확실한 여신 비중을 높여서 포트폴리오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을 바탕으로 중저신용자 포용금융 등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더욱 지속 가능하게 이어갈 계획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취급하는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넓혀갖고 그쵸. 돈을 더 많이 벌겠다. 이 얘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꼭 들어가는 이제 은행의 사회적 책임 예. 이런 것들인데요. 네. 그러면 이제 토스뱅크 이번 주담대 출시가 이제 기존 인터넷 은행들 사이의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궁금한데요. 일단 현재 경쟁 상황부터 먼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현재 인터넷 은행 업계의 경쟁 구도는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1강 2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해 그러니까 2025년 네. 1, 3분기 누적 실적만 뭐 갖고 좀 네. 말씀드려 볼 텐데요. 지난해 1, 3분기에 그러니까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카카오뱅크는 3,751억 원의 누적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제 5.5% 증가했고요. 네. 같은 기간 K뱅크는 1,034억 원의 누적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좀 특이하게 1년 전보다 네. 15.5%가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었는데요. 예, 보통 은행이 네. 이렇게 줄어들진 않는데 네. 그리고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2015년 1, 3분기에 814억 원의 그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여기는 136%나
급증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이렇게 누적 수익만을 기준으로 말씀드렸을 네. 때는 확실히 이렇게 1강, 2중이 그런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수치를 좀 보면은 토스뱅크가 아직 주담대를 시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순이익은 K뱅크와 그렇게 크게 차이는 그렇죠, 안 그렇죠. 나는 200억 것 정도, 같아요. 200억 네, 그 덜 차이 나잖아요. 네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바로 이제 토스뱅크는 이제 다른 두 인터넷 은행들과는 달리 네. 아직 이제 주담대 상품을 뭐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네네. 점입니다. 매출 규모가 크고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는 이런 주담대 상품의 운영 성과가 더해질 경우 지금의 경쟁 구도는 이제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네. 거잖아요. 확실히 그 한쪽은 이제 주담대를 안 하는데도 주담대를 하는 데하고 비슷한데 그러니까요. 하면은 순식간에 뭐 여기가 이미 더 잘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이제 주담대만 하면은 뭐 주담대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네. 그 은행들의 그 자산 규모를 명확히 보여주는 기준이 이제 총 여신과 총 수신이라는 그 금액을 들 수 있어요. 네네. 총 여신은 말 그대로 이제 은행이 고객들에게 빌려준 돈. 네. 그 총 수신은 은행들이 이제 고객들한테 예금이나 적금 등의 형태로 받은 돈을 네네. 말합니다. 여신은 빌려준 돈, 수신은 받은 받은 돈인데 네. 그 금융통계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9월 말 기준 카카오뱅크의 총 여신액은 45조 그리고 총 수신액은 한 65조 이게 이 정도에 달합니다. 네. 뒤에는 그 1,000억짜리는 그냥 다 네. 빼고 주단위로만 네, 말씀드렸습니다. 좋습니다. 또 K뱅크의 총 여신액은 17억, 죄송합니다. 17조. 총 수신액은 30조 원이고요. 네. 같은 시점 기준 토스뱅크의 총 여신액은 15조. 아. 총 수신액은 30조에 달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토스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스뱅크는 지금 총 여신액이 15조 4,460억이고 네. K뱅크는 17조 8,554억이거든요. 17조 이제 8,554억 원. 차이가 그러니까 2조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네. 주담대를 취급 안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네요. 거의 이제 토스뱅크는 이미 이제 K뱅크와 비등한 수준의 총 여신액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또 이제 고객들에게 받는 총 수신액은 근소하게나마 더 많다가 그러니까요. 예, 그렇죠. 토스뱅크의 총 수신액이 30조 4,006억 원이고 그 K뱅크는 30조 3,953억 원이니까 네. 그 토스뱅크가 아주 근소하게나마 네. 더 이제 그 수신액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토스뱅크가 이제 주담대를 출시하게 되면은 이 경쟁 구도가 확실하게 달라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토스뱅크의 주담대 출시가 불러올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기 위해서는 카카오뱅크와 K뱅크가 고객들에게 현재 내준 대출금 중에서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과 그 금액을 네.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면 네네. 이 효과를 확실하게 알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토스뱅크가 주담대를 출시를 해서 카카오뱅크와 K뱅크 그리고 다른 오프라인 은행들의 주담대를 그렇죠. 일정 부분만 가져오더라도 토스뱅크의 총 여신 금액이 지금보다 정말 훨씬 더 그렇죠. 크게 불어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방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토스뱅크의 주담대 출시가 왜 이제 인터넷 은행에 판도를 뒤흔드는 그런 트리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네. 그 점에 대한 점을 이제 분명히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이제 주담대 상품을 운영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K뱅크와 거의 비등하잖아요. 네. 그 총 여신 그러니까요. 같은 경우에 네. 총 수신은 조금이나마 앞서 있고 네. 이런 토스뱅크 이게 주담대 상품을 새롭게 출시하게 되면은 K뱅크의 총 여신을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뛰어넘을 것으로 이제 네. 예상이 됩니다. 토스뱅크가 다른 모든 대출 금액은 그대로 둔 채 주담대 취급액, 그러니까 다른 모든 대출은 그냥 지금 상태로 둔 채 네. 주담대 취급액만 K뱅크 수준, 그러니까 약 8조 5천억 원까지만 늘린다고 단순 가정하더라도 네네네. 총 여신액이 거의 24조 원이 되는 거니까 굉장히 급증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러네요. 실제로 지금 살펴본 숫자를 보면은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주담대가 급성장의 계기가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네. 카카오뱅크도 사실은 뭐 성장한 건 주담대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022년에 처음으로 주담대를 출시했던 카카오뱅크는 그 당시 이제 주담대 네. 잔액이 2022년에 1조 1,960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그 잔액을 2025년 3분기에는
13조 4,150억 원으로 11배 가량 늘렸습니다. 엄청 급증시킨 거죠. 네. 같은 기간 이제 일반적인 이제 가계한테 대출해준 가계대출 잔액은 27조 7,990억 원에서 42조 4,630억 원으로 14조 6천억 원 정도 늘었는데요. 네. 3년 동안 늘어난 가계대출 잔액의 대부분이 주담대다. 그러네요.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이제 주담대를 출시하는 게 뭐 인터넷 은행을 네. 비롯한 은행한테 신생은행한테 얼마나 이제 성장의 기폭제가 되는지를 그렇죠.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토스뱅크가 주담대를 출시를 하면은 굉장히 빠른 성장의 그 궤도에 들어설 거다. 네. 이렇게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네요. 다만 뭐 중장기적으로는 빠른 성장하는 게 거의 이제 예정돼 있지만은 네네. 단기적으로는 약간 영업 비용이 생겨갖고 네. 좀 수익성이 약간 좀 약화될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이고요. 사실 이렇게 새롭게 주담대 상품을 취급하게 되면은 이제 마케팅비 같은 고객 유치를 해야 되니까 이런 고객 유치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네.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현재 정부가 채워 있는 네. 가계대출에 대한 강력한 규제 정책과 연결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정부가 수도권 집값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거의 이제 역대 최고 수준의 고강도 주담대 대출 규제를 이제 적용하고 있잖아요. 네네. 굉장히 많죠, 규제가.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주담대 상품을 신규로 출시할 경우 신규 대출보다는 이제 갈아타기 대출, 그러니까 대환 대출 수요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데 대환 대출 수요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제 상당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지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대환 대출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존에 이제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와고 우리 대출을 바꾸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대출보다 무조건 그 금액이 싸야 됩니다. 뭐 중도 상환 수수료까지 다 포함해갖고. 그렇죠. 네. 안 그러면 어떤 사람이 뭐 금리가 더 비싼 그 대출로 갈아탈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금리를 더 싸게 해줘야 되고 그런 과정에서 약간 좀 출혈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네요. 제가 일단은 그 은행권에 계신 분하고 네.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면 네. 일단 현재 상황은 금융위원회가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통해서 주담대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려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토스뱅크 역시 1금융권 은행이니까 당연히 금융위원회의 면밀한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 만큼 주담대 상품을 출시한다고 하더라도 초반에는 갈아타기 수요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단기간에 신규 대출 수요를 대거 확보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은 데다 정부가 신규 대출에 대해서는 더 촘촘하게 각종 규제를 하기 때문에 대환 대출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K뱅크도 주담대 출시 초기에는 갈아타기 수요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었고요. 아무튼 토스뱅크 입장에서도 올해 주담대를 출시한다고 하더라도 당분간은 대환 대출 수요에 집중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환 대출로 차주들을 모으려면 기존 대출보다 금리를 조금이라도 싸게 해줘야만 하잖아요. 안 그러면 뭐 어떤 놈이 그 대환 대출 하러 오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하 기조에서 이제 벗어나겠다는 뜻을 밝혔고 앞으로 조달 금리는 당분간 계속해서 올라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다른 은행들보다 금리를 싸게 해주려고 하면은 출혈 경쟁식이 되면서 결국은 은행이 이제 비용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은행권 일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은행권에서는 네. 당국 규제와 그리고 기조랑도 맥을 같이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당장은 좀 늘어날 수밖에 없을 네.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영업 비용이 늘어나서 수익성이 악화될 거라는 지적도 있지만 예. 주담대는 사실 1금융권 은행으로서는 꼭 필요한 그렇죠, 사실. 그 상품이라는 게 예. 상품이라는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주택담보대출이야말로 그 은행 가계대출의 핵심이자 핵심이죠. 그 네. 묘미라고 하죠. 당연한 얘기죠. 이건 네. 사실 뭐 이것 때문에 주담대 안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네. 뭐 은행권에 있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당연히 처음에는 대환대출 위주로 시작할 테니까 금리를 좀 더 싸게 해주는 과정에서 뭐 비용 부담이 네. 커질 수도 있고 은행 전체 수익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뭐 어차피 그런 구조가 평생 가는 거 알지 않냐. 그렇죠. 어차피 주담대 금리 5년마다 한 재산 정하게 돼 있고 네.
대환 대출로 자리 잡으면 그 다음에는 당연히 신규 대출의 비중도 늘어나게 돼 있다. 맞습니다. 지금은 정부가 주담대를 조이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당분간은 주담대 출시로 큰 이익은 못 볼 수도 있다. 그렇긴 하지만 정부가 언제까지나 주담대를 조이기만 할 것도 아니고 나중에 주담대 문이 열렸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지금 시점에 주담대를 출시해서 운영하는 건 뭐 당연히 필요한 경험이다. 맞아요. 지금부터 미리미리 경험을 쌓고 고객들을 확보해놔야 나중에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시중은행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1금융권 은행이 주담대 안 하는 게 말이 되냐. 그쵸.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토스뱅크 측에도 이제 대환대출 수요 획득에 집중하면서 생기게 될 이런 영업비용 증가 문제에 대해서도 여쭤보셨을 것 같아요. 그쪽에서는 뭐라고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던가요? 뭐 뻔한 얘기 하시는 거죠. 주택담보대출 시장에는 뭐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균형 있게 접근할 예정이다. 단기적인 성과를 위한 금리 경쟁에 집중하기보다는 토스뱅크가 강점을 가진 편의성을 중심으로 고객이 보다 쉽고 간편하면서도 안정적으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주담대 상품을 뭐 준비하고 있다. 네. 뭐 이제 뭐 그냥 뻔한 얘기 해주셨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토스뱅크가 주담대를 연내에 출시한다는 예. 사실과 그리고 이 점이 토스뱅크의 실적 그리고 인터넷 은행들 사이에서 경쟁 구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좀 이거를 중심으로 알아봤는데요. 예. 그런데 토스뱅크의 주담대 출시가 단순히 토스뱅크에만 그치는 이슈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두 기업의 IPO와도 좀 밀접하게 닿아 그렇죠. 있는 이슈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토스뱅크의 주담대 출시는 최소한 뭐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어도 네.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필요한 거다. 당연히 이런 얘기는 많고요. 그리고 이 같은 토스뱅크의 예상되는 그 성장, 그러니까 사실 주담대를 출시하면 당연히 성장할 게 예상이 되잖아요. 이런 예상되는 성장은 다른 두 기업의 그 상장, IPO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맺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경쟁 인터넷 은행인 K뱅크와 또 토스뱅크의 대주주인 토스의 그 상장과도 굉장히 밀접한 네. 영향을 맺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네. 현재 이제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K뱅크는 거의 뭐 코스피에 네. 그 증권 네, 신고서에 맞아요. 제출했고 그 토스는 이제 미국 나스닥에 그 네. 상장한다고 이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토스뱅크랑 좀 직접적으로 경쟁하고 네. 있는 K뱅크 먼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K뱅크가 준비하고 있는 상장 상황은 어떤가요? 일단 1월 달에 한국거래소에 이제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코스피 상장에 대한 그 재도전을 공식화했는데 2022년 그리고 2024년에 이어서 세 번째 도전입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러면 앞선 두 번의 상장 시도에서는 왜 실패했던 건지 좀 이유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뭐 K뱅크가 두 차례나 이제 상장에 실패했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네. 뭐 사실 한 가지 요인만으로 이렇게 상장에 그렇죠. 실패할 수는 없잖아요. 네. 일단은 상장 과정에서 공모가 결정의 잣대가 되는 주요 피어 그룹, 그러니까 동종업계 네. 기업들이죠. 이 피어 그룹인 카카오뱅크의 부진한 주가. 카카오뱅크가 이제 주가가 부진하니까 야 너희도 뭐 저 정도 주가 아니냐? 당연히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건 너무 많이 나왔던 얘기인데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예치금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의존도. 그렇죠. 그리고 공모 금액의 절반을 차지하는 구주 매출 비중 등이 지금껏 K뱅크의 상장을 가로막은 이제 걸림돌을 꼽힙니다. K뱅크는 이번에 제출한 증권신고서에서도 전체 공모 물량의 절반을 이제 구주 매출로 돌렸는데요. 전체 6천만 주의 공모 물량 중 3천만 주가 기존 주주들이 갖고 있는 구주로 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모가 상당 기준으로 평가한 K뱅크의 시가총액이 4조 원 수준이고요. 네. 그러면 그리고 이제 구주 매출의 비중이 절반이라는 게 쉽게 말씀드리면 K뱅크가 이번 상장으로 조달한 자금의 절반이 회사가 아닌 주주들한테 이제 돌아가는 건데 그쵸. 기존 주주들한테 네. 돌아간다는 건데 근데 이제 공모주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거는 이제 회사가 상장을 통해 이제 마련한 자금으로 신규 투자에 나서서 더 큰 상장을 이뤄내고 주가도 이제 더 높이 뛰어 올라라 이런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라고 이제 공모주에 투자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내가 이제 돈을 이제 뭐 10,000원을 넣으면은 네. 5,000원은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기존 주주들이 그냥 그러니까요. 갖고 가는 거예요. 네.
K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 자금의 절반이 이제 회사가 아닌 뭐 베인캐피탈, MBK 파트너스, MG 새마을금고, JS 신한 파트너스 등의 기존 주주들의 계좌로 들어가는 것이니만큼 이런 구조 자체가 공모 시장에 굉장히 좀 흥행이 부담이 된다. 그렇죠. 사실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막 승관님한테 투자 받으러 좀 간 다음에 승관님 투자 좀 해주세요 한 다음에 그래 뭐 그럼 뭐 투자하면 어디 갔을 거야? 물어보잖아요. 당연히. 네, 그렇죠. 어디 갔을 거? 그럼 저는 그러니까 이게 50%는 약간 그 기존 주주들 그 뭐 돈 돌려준 데 쓰고요. 네. 그러면 누가 투자를 합니까? 실제로 투자된 거 50만 원인데. 그러니까요. 참 진짜 MBK 그런 데가 좀 약간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너무 그러니까 벌써 이제 세 번이나 지금 안 된 거잖아요. 빠꾸 당하고 그렇죠. 아마 그 IRR 그 8% 기준 넘겨갖고 또 이제 성과부서 받으려고 이러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아무래도, 아무튼 이제 좀 네. 보시죠. 아무튼. 네. 아무튼 또 이제 금융권 일각에서는 뭐 이거 자체도 K뱅크 자체도 문제긴 하지만은 이제 토스뱅크가 이제 주담대를 출시하는 것 자체도 K뱅크한테는 좀 문제가 된다. 네. 이제 경쟁 구도가 바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럼 토스뱅크가 주담대를 출시하면 공격적으로 좀 영업을 하면서 치고 들어올 테니까 결론적으로는 K뱅크한테 악재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토스뱅크는 현재까지도 그냥 뭐 K뱅크하고 네. 그냥 비슷비슷한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잖아요. 네, 뭐 네, 총여신이든 그렇죠. 총수익이든. 근데 이런 토스뱅크가 이제 주담대까지 출시하면은 확 이제 치고 올라갈 테니까 K뱅크 입장에서는 뭐 K뱅크는 이제 더 떨어지게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K뱅크 입장에서는 이제 인터넷 은행 업계 2위가 아니라 이제 3위로 순위가 하락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토스뱅크의 비대면 주담대 출시는 다른 시중 은행들보다도 같은 인터넷 은행인 K뱅크의 점유율을 더 크게 그렇죠. 잠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그 지금 뭐 내가 돈 뭐 10,000원 넣어봐야 5,000원을 다 다른 놈들 배불려 주는데 쓰이는 거고. 그렇죠. 또 거기다가 약간 경쟁력도 점점 떨어지는 것 같은데 네. 굳이 여기한테 돈을 넣어줘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심사에서 지금 영향에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 예, 보이는데요. 경쟁자인 이제 K뱅크 IPO의 진짜 악재일 수밖에 없을 예, 것 예.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보면은 이제 토스뱅크의 대주주인 토스한테는 그 비바 리퍼블리카한테는 예, 그렇죠. 좀 도움이 되는 소식일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토스 같은 경우에는 토스뱅크 지분의 거의 한 28%를 네. 보유하고 있는 이제 1대 그렇죠. 주주이자 뭐 대주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토스뱅크는 토스의 관계사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토스는 현재 미국 나스닥을 가겠다고 되게 상장 준비를 본격화하고 있는데, 회계 기준에 따라서 토스뱅크의 당기 순이익은 토스가 보유한 지분율, 그러니까 지분율만큼 토스의 연결 재무제표상의 지분법 손익으로 반영이 돼서 토스의 연결 당기 순이익에도 그 영향을 미칩니다. 네. 말씀드리면 이제 토스뱅크가 번 당기 순이익의 28%가 토스의 당기 순이익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예, 이런 말씀인데,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2024년에 토스가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거두는데도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4년에 457억 원의 그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토스뱅크 자체도 재작년이죠. 네. 재작년에 설립 이후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는데, 이 중 129억 원, 그러니까 28%인 129억 원이 토스의 그 연결 지분법 손익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토스가 2024년에 토스가 907억 원의 영업이익과 213억 원의 그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이제 토스 자체도 흑자를 그렇죠. 냈잖아요. 네.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토스뱅크의 실적이 토스가 당기 순이익 측면에서 첫 흑자를 거두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2024년에 토스가 213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는데 그 중에서 129억 원이 토스뱅크한테 온 거예요. 여기에서 안 왔으면 좀 약간 그쵸. 당기 순이익 기준으로는 약간 흑자가 힘들었을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스뱅크 같은 경우에는 2025년 1, 3분기에 814억 원의 이제 당기 순이익을 거뒀기에 2025년 기준으로는 토스의 실적에 당연히 이제 더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처럼 당연히 뭐 이제 관계 회사가 뭐 한국에서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주담대까지 출시해갖고 더 이제 실적을 높여나가는 상황은 당연히 이제 그 미국에서 이제 상장하려고 하는 토스한테는 네. 그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이런 실적 개선이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이제 나스닥 상장에는 도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 당국과의 관계라는 이런 정무적인 예. 관점에서 봤을 때 토스뱅크의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 게 토스의 나스닥 상장이 꼭 좋은 일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소수이지만 일부 있죠. 일부 이제 나오는 걸로 좀 들었는데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이제 공개적으로 나오는 건 아니고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정무적인 이야기예요. 정무적인 이야기인데 뭐 상장사 대표님들한테 여쭤봤거든요. 네네. 상장사 대표님 같은 분들은 이제 뭐 뻔한 얘기 안 하잖아요. 아, 그렇죠. 다 이제 그 정무적으로 네. 그리고 막 우리가 알고 있지만 다들 알고 있지만은 공식화되지 못한 얘기들, 이 금융당국의 그쵸. 압력 그런 거를 관점에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토스와 토스뱅크가 국내 금융시장에서 점유율을 너무 빠르게 이제 올려 나가면은 이런 회사들이 이제 해외 증시에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 금융 당국이 좀 불편할 수도 있다, 네네. 고민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코스닥 이분이 이제 코스닥 상장사 대표님이신데 네네. 이분이 이제 말씀하신 걸 들려드리면 사실 저는 이번 쿠팡 사태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곳은 의외로 토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이번 쿠팡 사태를 겪으면서 국내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이 해외 증시에 상장돼 있고 주주들의 대부분이 해외 투자자들이면 정부가 컨트롤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지는지를 잘 알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토스가 하고 있는 금융업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막대하고 그만큼 관치가 중요한 산업인데 만약 토스가 해외에 상장한 다음에 금융위원회 방침을 잘 따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해외 증시 상장했다고 이제 막 금융위원회에서 좀 네. 불러도 막 안 아이고. 나오고 그러면 이제 쿠팡처럼 하면은 상당히 골치가 아프다. 거기다 이제 곤란한데요? 금융기업인데 네. 뭐 정부가 이제 뭐 주담대 줄여 했는데 우리는 줄일 생각 그렇죠. 없는데 배정 영업해버리면 예. 토스는 지금도 해외 투자자들의 비중이 높은 기업이기도 맞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와 금융당국이 이번 쿠팡 사태를 계기로 토스의 미국 상장에 대한 생각과 방침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금융업이야말로 정부가 발급해준 라이선스를 핵심으로 하는 사업이고 정기적으로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인데 정부가 비공식적으로라도 해외 상장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히면 토스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토스와 그 계열사들이 국내 시장에서 국내 금융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져갈수록 이런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코스닥 네. 상장사 대표님이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토스뱅크를 비롯해서 이제 토스의 여러 회사들이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네. 커지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런 회사를 해외 증시에 상장시키는 게 국내 금융 당국의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인 그렇죠. 거네요. 해외 증시 상장에서 또 이제 뭐 해외 주주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은 네. 상당히 이제 골치가 아파질 수밖에 없죠. 그렇네요. 거기다가 이제 뭐 토스트 그 쿠팡이 하는 것처럼 우리 뭐 배째 왜 우리가 당신들이 뭔데 우리 뭐 주담대 줄이나 말아야 이러면은 상당히 뭐 또 미국에 상당히 곤란하죠. 찾아가고 그러면 네. 상당히 이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으로 출국해서 이제 돌아오지도 않으면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근데 뭐 토스는 이제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제가 막 농담으로 말씀드렸던 거 그 정도까지는 아닐 텐데 네. 그래도 이제 국내 증시에 상장한 기업들보다는 상당히 이제 껄끄러워질 수가 있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의견도 있다는 정도로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서는 토스뱅크의 주담대 상품 출시가 인터넷 은행 3사의 경쟁 구도를 어떻게 바꿀 것으로 예상되는지, 그리고 이 같은 움직임이 경쟁사인 K뱅크와 대주주인 토스 상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인터넷 은행 업계뿐 아니라 전체 금융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만큼 앞으로도 토스뱅크에 대해서는 저희 아웃스탠딩 쇼에서 자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